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단체의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바나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밀, 쌀, 옥수수 다음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지, 또 이게 우리랑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보고서를 다룬 기사인데요. 보고서의 경고가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그러니까 중남미나 카리브해의 지역 말이죠. 거기 재배지 상당수가 아예 경작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경작 불가능 수준까지요.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건지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죠. 기사를 보면 기후변화가 바나나 재배 환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나쁘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특히 우리가 주로 먹는 그 캐번디시 품종. 이게 온도나 습도에 엄청 예민하다면서요. 네, 아주 예민하죠. 캐번디시는 최적 성장 온도가 섭씨 15도에서 35도 정도인데 38도가 넘어가면 성장을 멈춰버리고요. 또 12도 밑으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어요. 습도도 중요해서 75%에서 85% 사이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나 가뭄, 또 예측하기 힘든 홍수, 강력한 태풍 같은 이런 극한 기상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바나나 나무가 직접 타격을 받는 거죠. 재배 가능한 땅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재배 가능 지역이 줄어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사나 보고서에 예측치가 있나요? 여기도 이제 보고서 예측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2080년까지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있잖아요.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곳인데 여기 재배 가능 면적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60%요. 와. 네,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 같은 다른 주요 생산국들도 2050년까지는 수확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보고서에는 과테말라 농부이신 아우렐리아 팝씨의 이야기도 실렸는데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이 다 죽어가고 농장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세요. 60% 감소라니 진짜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그 간접적인 위협도 크다고 들었어요. 질병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출용 바나나 시장은 거의 다 캐번디시라는 한 가지 품종이잖아요. 이게 유전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복잡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병이 돌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저항력이 매우 약해요. 아, 유전적으로 똑같아서 마치 뭐 한 사람의 감기 걸리면 옆 사람도 바로 옮는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전에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이게 파나마병 때문에 거의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그 파나마병의 변종인 TR4라는 게 전 세계로 막 터지고 있어요. 이게 토양으로 전염되는데 한 번 오염되면 수십 년 동안 캐번디시를 못 심어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잦아지면 이 병원균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지는 검은잎 곰팡이병, BLS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 더해져서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기후변화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바나나를 키우는 방식에도 뭐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죠? 네, 맞아요. 기사에서도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단일 품종 재배에 의존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쓰는 농약이나 비료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도 늘리고 또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에도 안 좋고요. 아,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 같은 건 없나요? 기사에 보니까 공정무역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네, 보고서에서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를 하나의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언급하긴 합니다. 생산자에게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2024년 영국에서만 이 공정무역 바나나 팔아서 약 160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모였다고 해요. 하지만 보고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무역이 농가 소득은 좀 도와줄 수 있어도 기후변화 때문에 아예 농사지을 땅이 사라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이건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기후 불평등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보고서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역시 그 기후위기에 역사적인 책임이 튼 부유한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있잖아요. 이걸 더 강화해야 하고 또 약속했던 기후재정 지원, 특히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해요.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산업 자체도 좀 변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이죠. 바나나 산업 자체가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충해에 강하고 또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 연구를 지원해야 하고요. 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약 사용을 줄이는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보급도 필요하고 생산자들에게 좀 더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무역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사와 보고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기후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식량 안보, 그리고 생계와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는 현대 농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사실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후, 농업, 무역, 또 사회적 형평성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 바나나의 위기를 보면서요.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